수능완성 실전편 1회. 자, 봅시다. 일단 7개 다 맞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하나 틀린 사람. 무슨 대도 안 는 질문을 그지? 두 개 틀린 사람. 아직도 아니야. 아직도 대도 안 는 질문이야. 3개 틀린 사람. 야, 씨발 너무하잖아. 3개. 3개! 4개 틀린 사람. 왜? 몇 개? 4개 틀려서 1등이야? 잘했어, 재윤이. 자, 우리 반 에이스로 재윤이는 너네 진짜 대박이구나. 보자. 지금은 어려운 게 당연해. 근데 여러분 일단 단어 챙기셔야 돼요. 제가 OT 때 말씀드렸듯이 단어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지금. 자, 우리가 22번 풀이할 건데 22번 틀린 사람? 22번 틀린 사람 없어? Or. 자, 그러면 보세요. 22번은 요걸 좀 공부하고서 간략히 풀이하고 23번으로 넘어갈게. 23번 틀린 사람 그럼 23번도 틀린 사람 없어? 그 다음 거 맞췄어? 23번? 오늘 찍기 잘한다. 자, 22번 우리 풀이하기 전에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수능 지문에서 주제와 요지를 나타내는 단서가 들어간 표현들이 있거든. 요걸 좀 몇 개 정리해 볼게요. 오늘 푸는 것들에도 그대로 적용이 몇 가지가 돼요. 자, 뭐가 있냐? 첫 번째,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적어놓고 이거 자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체화가 돼서 지문 풀 때마다 딱딱딱 걸려야 돼. 아, 요 단서가 나왔네? 어떻게 가자. 이런 식으로. 일단 명령문, 글쓴이의 요지나 주장이 들어간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지문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명령문과 그 다음에 조동사 중에서 조동사 must, have to, 뭐 should나 뭐 need to 이런 표현들이죠, 그죠? 해야 한다라는 걸 나타내는 표현. 명령문은 동사 원형을 처음에 써서 뭐뭐 해라, drink water, enough, 물을 충분히 마셔라. 그런 표현들 전부 다 이제 글쓴이의 요지나 주장이 들어갔다. 우리는 제목이나 주제 찾기였다면 거기서 단서를 잡고 바로 문제 풀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극단적 표현. 뭐가 있냐면 오늘 지문 풀이하는 거 중에 나와요. best, 최고다. 요즘에 최고다. 혹은 never,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라는 게 요지야. 혹은 그거의 반대가 주제가 되고. 자,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extremely, 이 뜻이 뭐죠? extremely, 극도로, 대단히 이런 뜻이거든. 이런 말고 absolutely, 절대적으로, 극단적으로 수식하는 부사나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글쓴이의 요지나 주장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 잘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것도 오늘 나옵니다. 인용이 뭐니? 큰 따옴표로 누구 말을 데려온 거. 이 주제가 담겨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인용을 외운다 하는 이유는 내 말이 맞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의 말을 끌어다 쓰거든, 그지? 그래서 인용, 큰 따옴표가 등장하면 그것도 잘 봐야 된다. 오늘 이따 다 뒤에 나오는 유형들이에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역접, 뒤. 잘 보셔야 돼요. 역접, 뒤. 역접이라 하면 이제 그러나, however, 대표적으로. 자, 역접이 나오면 이런 거죠. 동명여고 학생들은 얼굴도 이쁘고, 다리도 길고, 머리숱도 많고, 화장도 잘하고, 너무나 이쁘다. 그러나 라고 나왔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 요지는 동명여고 학생들이 정말 쩐다가 아니라 그러나 뒤에지, 그지? 그러나 공부를 못한다. 뭐야? 요지는 동명여고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네. 그죠? 그 역접 뒤에는 글쓴이의 주장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잘 보셔야 돼. 역접 뒤. 이걸 우리는 이제 문제 풀이할 때 나중에 역이용할 수 있는데, 일단 지문에 그런 얘기 나와요. 쭉 읽다가 대충 이건 무슨 뭐 동명여고 애들이 존나 괜찮다는 얘기인 것 같아. 절반 정도 읽었어. 계속 그 얘기해. 근데 그 뒤에 역접이 없어. 그럼 그 지문의 주제 뭐야? 동명여고 학생은 괜찮다 이거예요. 역접을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 역접이 없으면 거기까지 파악한 중심 내용이 주제가 된다. 그래서 역접 잘 보셔야 되고. 자, 그다음 보세요. 예시 앞문장 잘 보셔야 돼요. 자, 왜냐? 예시 앞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동명여고 학생들은 영어를 잘한다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죠? 주장하고 나면 그 뒤에 뭘 들어야 돼? 근거를. 그 근거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시예요. 예를 들어라는 거. 그러니까 예시의 앞문장이 주제일 확률이 높고, 예시의 표시를 알아야 되거든? 예시의 표시가 뭐하니? 대표적으로. 지금 22번에 바로 나오죠? For example, 예시예요. 이와 동의어인 for instance,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알아챌 수 있는 예시고, 근데 요 일반적인 예시의 유형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Let's say라는 게 Let's say that 말해보자가 아니라 가정해보자라고 이제 예시를 들겠다는 얘기예요. 예시. 또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예시의 시작을 알는 건 다 알아두셔야 돼. Imagine 뜻이 뭐죠 이거? Imagine 상상하다죠. 문장 처음에 왔기 때문에 명령문이지. 상상해봐라.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겠다는 얘기예요. Suppose 마찬가지. 이것도 가정하다라는 뜻인데 가정해보세요. 예시를 들겠다는 뜻이야. 이런 표현들 다 알아둬야 돼. 그리고 이런 특정한 표현이 아닐지라도 뭐 이런 것들 when이나 아니면 if 등이 나와서 구체적인 사람이나 구체적인 상황이 언급된다. 연정이가 동명요고에 등교할 때 내 주장에 대한 예시를 든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누가 언제 뭐 한다. 만약 누가 뭐 한다면 사람 이름 언급되고 네가 나오고 누가 나오고 우리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겠다는 뜻입니다. 얘가 등장하면 앞에 문장을 잘 봐야 돼. 주제였을 확률이 높다. 예시는 항상 주제 다음에 많이 등장을 한다. 자, 이 정도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요거 말고 이제 뭐 다른 유형이 있는데 곧 나오면 하게 되고요. 자, 22번 그래서 우리가 잡아봐. 여기서 여러분 문제풀이 끝나줘야 돼. 예를 들어 나오잖아, 그지? 요 법칙을 알고 있다면, 그죠? 요 앞에 주제가 나와서 확률이 상당히 높다. 여기까지만 읽고 요를 맞췄지만 아까 보니까 다 읽고 있더라고. 맞췄긴 하지만 정말 여기까지 읽고서 문제가 풀리나 볼게요. 자, 가장 어려운 그리고 demanding이라는 단어 생소하죠. EBS에서 많이 나와요. demand가 뜻이 뭐지? demand 요구하다는 동사야. demanding은 뭐다?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래서 되게 편안해 아니면 존나 힘들어. 힘들지, 그지? 요구하는 거 힘들게 하는. 다시. 자, 가장 어렵고 힘들게 하는 임무 중에 하나는 일상의 사회생활에서 말이죠. 바로 결정하는 것인데요. whether 뭐인지를 어떠한 사람이 truthful 진실이 가득한 어떤 사람이 진심인지 아니면 deceptive는 요거 deceive라는 동사에서 형용사가 된 거예요. deceive는 속이다, 사기치다라는 동사고 어떤 사람이 진실인지 아니면 사기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그리고 verbal이 뭐죠? verbal 요거 언어의란 뜻이에요. 날이 붙어서 비언어적인 말로 하는 게 아닌 뭐 제스처 같은 걸 말한단 말이야.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현들이 요 단어도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notorious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어려운 단어 절대 아니야. notorious라는 단어가 뭐의 정반대말이냐면 바로 famous. 이 뭐죠? 유명한의 정반대말이 뭐다 그럼? 유명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악명 높은. 나쁜 쪽으로 유명한이라는 뜻이에요. notorious. 부사가 돼서 악명스러울 정도로. 그죠? 악명스러울 정도로 judge.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말도 말인데 행동은 non-verbal, 비언어적인 걸로 뭔가 판단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사람의 진심을 판단할 수 없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보자. 형광펜은 제가 뭐라 그랬죠?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이다. 잘 봐야 돼. 자, mood라는 게 여러분 분위기라는 뜻도 있고 이게 사람 개인으로 따지면 기분이라는 뜻이에요. 기분. 여기서 기분입니다. 기분 효과들이 이게 키워드예요. 기분 효과들이 또한 influence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데 어디에다가 사람들의 tendency라는 단어 모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죠? tend to 동사원형 뜻이 뭐지? tend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요거의 명사가 요거예요. 뭐겠니 그러면? 경향, 성향이란 명사예요. 이처럼 nc나 ncy가 붙으면 명사로 바뀝니다. tend란 동사에서 명사로 바뀐 거예요. 경향, 성향이고 동의어 좀 이따 정리해보고 요 tendency도 동의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좀 이따 정리해볼게. 다시 기분 효과도 또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의 성향이 말이죠. 이 성향이란 바로 받아들이거나 reject가 뭐죠? reject 거절하다요.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성향인데요. 단어가 어렵게 계속 나오죠. inherent란 원형이 있고요. 요거는 타고난 내재적인 본질적인 이런 뜻이죠. 갖고 태어난 걸 말해요. 본질적으로 ambiguous 어렵죠? 요것도 애매모호한이라는 뜻이요. 확실하지 않은 ambiguous라는 단어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고2 정도 수준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자, 기분 효과도 또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의 성향에 이 성향이란 바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절하는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모호한 inter라는 건 between입니다. 서로 person은 사람, 개인 personal, 개인적인 interpersonal 뭐다 이건? 그래서 상호간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서로간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본질적으로 모호한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as는 뭐뭐로 오니까 앞에 A, as, B라고 이렇게 해볼까? 바로 이거 아니었구나 여러분.
필기하지 마시고 여기 다 써있어요. 강의 노트에 그냥 설명에 집중하면 돼. 단어 뜻 얘기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암기해버려. 단어 뜻을 필기하지 마시고. 필기해봤자 어차피 안 보잖아 교재, 그지? 동의어도 다 뒤에 정리해놨어. 설명에 집중하면 돼. 필기하지 마. 필요한 경우 빼도 필기하지 마. 설명 놓쳐. 잘 따라와 해석을. 자, 다시 볼게. 기본 효과들도 또한 영향 미칠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의 성향이. 이 성향이란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거네요. 본질적으로 모호한 사람 간의, 대인 간의 의사소통들을 단어가 졸라 어렵지 계속. genuine이란 단어가 나오죠. 어렵지. 근데 이거 고2 단어야. 뜻은 진짜인, 진심 어린 이런 뜻이에요. genuine. 동의어는 authentic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authentic. 요거의 명사인 authentic으로 요게 16년 고2 11월 학력평가 보기로 나왔어요. 42번에 고2 모의고사에. 그 어려운 단어가 아니란 얘기야. 진짜인, 진심 어린 이런 뜻이에요. 다시. 자, 본질적으로 모호한 사람 간의 의사. 이게 왜 본질적으로 모호하다 그랬냐면 연정이랑 나랑 대화를 해. 대화를 하지만 속에 있는 말 전부 다 끄집어내서 말하니? 그건 아니잖아. 그지? 뭐 알듯 말듯하게 전달하는 것도 있잖아. 상대방이 뭐 나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본질적으로 모호할 수밖에 없는 사람 간의 의사소통을 진짜인 것으로 아니면 false, 거짓인 것으로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하면서 거절할지에 대한 사람들의 경향에, 성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가? 기분 효과가. 하고 보세요. 예를 들어가 나왔어. 그 이 뒤에 뭐가 나온다?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간다고.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야 돼. 바로 앞에 있는 내용 뭐야? 뭐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기분 효과라는 것이 내가 저 사람을 믿을지 말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잖아. 이게 질문의 주제란 얘기예요. 이 뒤에 예시는 읽어보나마나 무슨 얘기 나온다? 바로 이거를 길게 풀었습니다. 누가 기분이 좋을 때 어쩔 때 뭘 믿고 안 믿고 내용이 펼쳐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정확히 파악했으면 요 뒤에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절대 읽으시면 안 돼요. 유형이 뭐야 이거 지금? 주제 잡는 거잖아, 주제. 우리가 요 단서 잡는 것을 알고 있다면 예시가 나왔을 때 기뻐해야 돼. 이거는 읽을 필요 없네. 뭐만 확인하면 돼요. 뭐는 없어야 돼. 이 뒤에 그러나라는 역접은 없어줘야지. 역접이 있으면 걔는 읽어줘야 돼요. 왜? 논조가 한번 바뀔 수 있어서. 역접 뒤에가 다시 주제로 다시 바뀌기 때문에. 역접이 스캔해봤던 역접이 없네? 그럼 주제가 확실해요. 자, 주제는 뭐다? 보세요. 요거 다 맞췄다고 그랬죠? 이펙트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전체에서 오는 항상 어디에 끼치는 이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의 기분의 효과. 어디에 끼치는 비언어적인 표현의 judgment, 판단에 끼치는 우리의 기분의 효과. 빠진 거 아무것도 없이. 지금 예시 앞에 있는 문장이 그대로 보기 좋게 들어갔죠. 주제가 맞는 거지. 나머지 절대 읽으면 안 돼. 그럼 이거는 1분도 안 걸릴 문제였다고. 1분도.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걸 좀 깨달으시고. 자, 동의어 제가 몇 개 뒤에 정리한 게 있는데 tendency라는 tendency. 경향, 성향의 동의어가 좀 있어요. 일단 지금 눈으로 보시고 집에 가서 외워갖고 오세요. 뭐가 있냐면 incline, 요게 기울다라는 동사거든. 요게 inclination이 되면 기운 거를 말하기 때문에 성향, 경향이 돼요. 이 단어 알아두시고 조금 어려운 단어로 predisposi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것도 EBS에서 경향, 성향으로 씁니다. 처음 보죠? 근데 요게 EBS 교재에 나와요. pre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자, 그리고 잘 나오는 동의어가요. 지금 여기에 inherent라는 단어 있죠? inherent. 요게 정말 잘 나와요. inherent. 눈으로 보고 익히시고 나올 때 다시 한번 보세요. inherent. 요 in이 들어가면 안으로라는 뜻이 되거든. 그래서 안에 갖고 있는 거야. 타고난 내재적인 이런 뜻이고, 동의어는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natural 이 뜻이에요. 타고난 요거 natural. 그 다음에 이제 동의어 뭐가 있냐면 거의 다 in이 들어가. inborn 갖고 태어난 inborn 같은 뜻이고요. 또 innate 다 in이 들어가요. 얘도 내재적인 타고난. 그리고 또 좀 어려운 intrinsic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본질적인 내재적인 단어가 됩니다. 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EBS에서 다 나오는 단어들이고, 오늘 이렇게 정리하잖아. 다른 어딘가 이제 inherent 말고 요 중에 뭐가 나와요. 동의어로. 잘 알고 계세요. 요 정도 동의어는 정리해야 되고, ambiguous라는 단어가 아까 뜻이 뭐라 ambiguous 뭐라고 이거? 모호한, 애매모호한. 요거 동의어가 뭐가 있냐 바로 vague라는 단어도 많이 등장해요. vague. 요것도 모호한이라는 단어야. ambiguous, vague 두 개는 정말 자주 나온다.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그리고 아까 했던 genuine하고 authentic 두 개도 동의어고. 자, 넘어가자. 23번으로. 자,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 맞춘 것 같은데. 자, 이것도 한번 하죠. 여러분, 제 프리 노트를 드리면 오른쪽에 X표가 얼만큼 체크가 되는지 보셔야 돼. 지금 절반 정도 안 읽어도 되죠. 그 근거가 뭐냐? 한번 볼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풀이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 적용시켜줘야 돼. 그게 이제 지문을 보는 눈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간 제거 계속 풀 때는 독해할 때 지문 읽으면서 한쪽으로는 독해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문장의 구성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예시가 어디 있는가. 역접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걸 챙기면서 배워야 돼. 읽어야 돼. 뭐 명령문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극단적 표현이 인용하는 게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챙기면서 하셔야 되고 처음에는 그게 잘 안 챙겨져요.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 체화가 되거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단서를 잡을 수 있는 눈이 길러진단 말이야. 그걸 향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단어를 알고 독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단어를 반드시 외워야 되고 자, 판타지가 있는데요. 아이들과 grown-up은 명사로 어른입니다. 어른들의 판타지가 있는데 때때로 불리죠. daydream, 여기 이제 그냥 낮에 그냥 지 혼자 망상하는 거 있죠. 공상, 백일몽. 공상이라 불리는 것인데 주어니까 이렇게 연결시켰죠. 그것은 be concerned는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죠. 항상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래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낮에 우리가 공상하는 거 여러분 다 머릿속에 뭐 그려? 아, 내가 좀 크면 대학생 되면 여대생 되면 뭐 하고 다 미래와 관련됐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다음 이러한 공중위에 지은 성이라는 얘기는 판타지를 대신 받는 표현이에요. 공중위에 성을 지어봤자 그건 어떻게 돼? 금방 무너져 내리잖아, 그죠?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판타지들은요, 그들의 아이들이나 성인들의 활동의 목표인데요. 이 성을 받아, 이 성은 지어졌습니다. 픽션이라는 게 뭐죠? 픽션. 요게 판타지랑 똑같아요. 허구라는 허구, 실존하지 않는. 그래서 형용사가 돼서 허구의 형태로서 지어졌습니다. 바로 진정한 실제 활동의 모델에 대한 허구적인 형태로서 지어진 것입니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실제 생활이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허구가 만들어진 거다 이런 얘기야. 자, 일단 판타지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해서 키워드에 말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 중요한 단서가 나와요. 연구가 등장하죠. 이것도 잘 봐. 요지를 알아낼 수 있는 표시가 되는 게 뭐냐면 연구가 등장하잖아. 자, 연구가 등장하면 항상 두 가지 내용이 거의 언급이 돼요. 연구의 내용이 펼쳐지고 연구의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건 어딜까? 연구 내용이 중요할까? 연구 결과가 중요할까? 당연히 연구 결과가 중요해요. 이거는 연구 내용은 예시를 드는 거고요. 예시 과정이고 연구 결과가 예시의 결론이라서 이게 주제가 됐거든. 그래서 연구가 등장하면 요걸 찾아봐야 돼. 그런데 다행히도 연구가 나오죠. 무슨 연구? 어린아이 시절의 판타지들에 대한 연구는 분명하게 보여준다. 어떻게 보여줘? 분명하게 보여준대. 극단적 표현까지 등장했단 말이야. 바로 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주제다. 잘 보셔야 돼요. 주제가 처음부터 나와. 연구 결과는 항상 주제입니다. 주제거나 주제에 대한 단서를 담고 있어요. 잘 보자고. 자, 판타지가 이제 어떠냐? 아이 시절의 판타지에 대한 연구는 분명히 보여줬는데 잘 보자. 바로 요 표현을 좀 잘 보셔야 돼. strive라는 거. strive가 이게 노력하다거든. strive for 명사는 명사를 얻기 위해 노력하느라고 해서 그래요. 자, 다시 뭘 보여주냐? 힘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play가 놀다 말고 role 뜻이 뭐죠? 이게 role. 요게 역할이라는 명사거든. 얘랑 얘가 만나면 이게 역할을 하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다시. 자, 힘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predominant 좀 어렵죠? 두드러진 역할을 하게 된다고 판타지 관련 연구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뭔가 판타지를 갖게 되면 힘을 얻으려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라고. 연구 결과가. 자, 아이들은 표현해요. 그들의 ambition, 야망이에요. 야망을 그들 어디에서? 바로 몽상 속에서, 공상 속에서 그들의 야망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상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힘을 갈구하게 된다 이런 얘기네요. 자, 대부분의 그들의 아이들의 판타지들은 시작되는데 그 말과 함께 말이죠. 내가 어른이 되면. 보세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시가 시작되면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떠올리는데 예시가 나온 거야. 그럼 이제 예시가 나온 뭐라고? 이 앞에 주제가 이미 나왔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없다? 역접이 끝까지 없다. 주제 나왔지. 뭐니? 판타지를 갖게 되면 애든 어른이든 뭘 추구하게 된다?
미래에 대한 어떤 힘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좋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게 지금 여러분 맞췄지만 4번이죠. 판타지가 땡땡은 뭐냐면 영어에서 땡땡은 이꼴을 말해요. 판타지 다시 말해서 멈출 수 없는 욕구, 미래의 힘에 대한 멈출 수 없는 욕구. 키워드가 다 들어갔죠. 4번으로 답을 확신할 수 있지. 나머지는 읽는다 안 읽는다? 나머지는 읽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읽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읽는 거 아니야 문제 풀 때. 자, 여기서 우리가 단어만 좀 챙겨보면 요 사이키라는 거죠. 이게 요 사이코란 단어 똑같고 요게 사이코나 사이키가 들어가면 정신이라는데 정신. 그래서 심리학의 사이콜로지가 되는 게 좋은 단어가 앞에 들어가죠. 자, 그다음 우리가 또 봤을 때 이거 보세요. neutral, natural이 아니에요. neutral 뜻이 뭔지 아니? neutral 얘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이라는 단어, 중립적인 neutral이라고 읽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요 give rise to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giving rise to라고 돼 있고 요것도 동의어고 반드시요. 반드시 여기 동의어는.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 요거 알죠? cause가 뭐지? cause 어떤 결과를 좀 어려운 말로 무엇을 야기시키다, 결과를 낳다. 요거의 동의어가 상당히 많이 반복돼요. 제가 뒤에 정리해놨어요. 일단 지금 나온 좀 이따 하고 lead to가 있고요. 야기시키다. result in이 있고요. 그 다음에 bring about 죄다 cause의 동의어예요. 지금 나온 give rise to도 야기시키다 cause랑 똑같고, 그리고 요게 이제 EBS에서 꽤 나오는 단어가 induc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어떠한 결과를 도출시키다, 결과를 나타내는 뜻이에요.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다라는 뜻의 trigger, 요것도 야기시키다로 쓰인다. 이거는 다 기억해둬야 돼. cause의 동의어는. 왜냐면 요게 막 돌아가면서 등장해요. 지금 give rise to가 등장한 것처럼 cause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cause랑 똑같다 한다. 야기시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대충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좀 파악이 됐죠, 그죠? 그래서 여러 단서들이 있다. 그 단서에 부합되는 부분을 빠르게 찾아내면 그 지문을 빠르게 풀 수가 있다. 28번 볼게요. 자, 1번부터 어법을 따져보자. 요 아까 맞춘 사람 28번. 지혜 맞췄다고 그랬나? 재윤이? 맞춰서? 자, 몇 번이라고 했어, 다들? 연정이 몇 번이라고 했어? 3번. 그 다음에 지혜 몇 번이라고 그랬어? 3번? 3번이라고 했어? 3번이 뭐길래? 이거 분사 구문을 모르네. 자, 좀 이따 풀이해보고 봅시다. 1번부터. 자, 1번은요, 문장이 지금 여기서부터 그죠? 예를 들어 당신은 아마도 흥미를 느끼지 않을 것인데 뭐에 engage가 뜻이 뭐죠? engage 어디에? 관여하다, 몰두하다, 참여하다. 바로 관여하는 데에 intimate이라는 단어가 intimate 몰라요? in이 들어가면 안으로라는 뜻이 된다고 그랬죠. 그와 관련해서 얘는 친밀한, 가까운이라는 형용사예요. 친밀한 아니면 private, 사적인 교환에 참여하는데 흥미를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과 교환을 말이죠. 하고 자보자. 어디에 동사 미세 밑줄과 있고 출제운동 뭐냐면, 자, 중요한 건 여기까지 해서 해석이 끝났죠. 모든 사람과의 사적인 교환에 참여하는 거에 다 관심 느끼진 않을 거야. 모든 사람에 대한 설명이고 뒤에는 you mit은 100% 주어 동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mit이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문장이 다 끝나고 주어 동사가 연결되려면 뭔가가 여기 있었어야 되잖아. 뭐가 있었는데 생략됐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지난 시간 어법 때 배웠던 보세요. you meet하고 누구를 만나던데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네? 불완전한 문장이네.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은 여기 뭐가 있는 거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죠. 요게 대시 있었는데 생략이 됐다. 다 맞아 떨어지지?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돼요. 오답은 뭐겠니 이거? 이러면 틀려요. meeting 하면 맞아 틀려? 틀리지.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뒤에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돼? 동사가 존재해야 되거든. 그죠? 주어나 목적어만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meet 맞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에 생략을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자. 그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당신은 selective라는 단어도 알아두실만 해요.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select가 뭐죠? select 동사로 고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돼서 뭐다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선별,
선별적인이란 형용사가 선별적인이란 게 뭐니?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뭐는 하고 뭐는 안 하고 골라서 빼는 걸 선별적인이라고 그래요. 요 단어 알아두시고 요것도 고위 모의고사의 보기로 29번의 보기로 ABC 중에 나왔던 단어예요. 선별적인. 자, 그 대신 당신은 선별적이 되지요. initiate은 요 뭐냐면 initial이라는 단어 알죠? initial이 뭐예요? initial 뭐야? 박연적이면 B, Y, J 이렇게 해야 돼, 그치? 그 이니셜이잖아. 이니셜이 뭐니 이게? 가장 앞에 있는 글자를 딴 거죠. 이니셜은 형용사로 처음의란 뜻입니다. 처음의.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면 요게 처음이란 뜻이 돼. 그러니까 initiate은 뭐뭇을 시작하다, 착수하다라는 동사가 돼요. 이니셜과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외우시고. 자, 그 대신 당신은 선별적이 되죠. 바로 근데 내가 이걸 지금 왜 읽고 앉았지? 이거 필요 없죠. 2번으로 가면 되지. 자, 원법이니까. 자, 2번으로 가자. 의사소통들이 있는데 사람들 간에 이러한 의사소통은 isolation 뜻이 뭐지? isolate 뭐야? 고립시키다. PP가 돼서 고립된 개별적인 고립 서로 간에 연관 없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연관 없는 사건들이 아니라 rather 뜻이 뭐죠? 이건 오히려 대신에 이렇게 돼요. 연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 대명사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고 지난 시간에 원래 명사로 바꿔주세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 간의 의사소통은 가지고 있는데 전체 단어 주어졌어요. 이건 전체에 영향을 주는 quality가 품질 말고 특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체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문장이 다 주어, 동사, 목적으로 다 끝나버렸어요. 이 문장은 다 끝난 문장이야. 그 다음에 because of를 물어봐. 자, 보자. 뭘 묻는 거야 이거? 오답으로 오히려 바꿔볼까? 뭐가 되면 틀려요 이게? because of 말고 뭐가 되면 틀려요? 요게? 그렇지. because 틀리지. 왜? 얘는 뭐야? 접속사로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주어, 동사가 와야 되지. 근데 뒤에 보면 주어, 동사 길긴 하지만 죄다 뭐다 이거? time, 명사 하나. situation, 상황, 죄다 명사죠. 전부 다 끝까지 and 이어졌지만 명사로 끝나고 그 뒤에 동사에 있는 influence를 설명하는 관계대명사 문장이기 때문에 안 읽어도 되고 그래서 뭐다? because of가 맞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같이 알아둬야 될게 because of의 동의어를 챙겨야 돼. 똑같이 전치사로 쓸 수 있는 단어 표현이 있다고. 뭐가 있죠 여러분? 뭐뭐 때문에 because of 말고 뭐? owing to죠. owing to 또 뭐가 있죠? 또 due to가 있어요. 뭐뭐 때문에. 하나 더 on account of도 뭐뭐 때문에라고 because of랑 똑같은 전치사입니다. 죄다. 그러니까 뒤에 주어 동사 오면 안 되는 표현들. 요 같이 알아둬야 돼. 요것만 알면 안 돼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같이 알아둬야 돼. 자, 그 다음 갑시다. 요 nonetheless라는 단어 좀 봐볼까? nonetheless 혹시 아니? nonetheless 뜻? 연결어로도 쓰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nonetheless는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어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고 요것도 동의어가 있는데 none 말고 never라고 바꿔도 돼요. nevertheless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연결어고 요게 동의어가 또 있어. 자 보세요 여러분. still 뜻이 뭐지 이거? 여러분이 아는 뜻 still 여전히죠, 그죠? 근데 이걸 문장 처음에 콤마와 함께 쓰잖아. 얘랑 똑같은 뜻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역접이 돼요. 잘 알아둬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라고 역접으로 바뀌어요. 잘 알아두셔야 되고 하나만 더 한다면 EBS에서 또 잘 나오는 역접의 연결어가 요거 말고 요게 있어요. and yet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and yet. yet이 뭐지 이거? yet 아직이라는 뜻이 있죠. 근데 and yet은 뭐예요 그러면? 그리고 아직? 그게 아니에요. yet이 또 문장을 처음에 쓰면 그러나라는 뜻이 있긴 해. 그래서 and yet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 돼요. 위하고 똑같은 and yet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나 뭐 이래버리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라고 해석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역접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3번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죄다 틀린 3번. 자, 그 의사소통들이 있는데 with는 with, in은 with 플러스 in이에요. 뭐뭐 안에서 주어진 관계 안에서의 의사소통들은 자 보세요. 어법 문제 풀 때 삽입된 거 하이픈이나 콤마나 뭐 괄호로 연결된 거 필요 없어. 지워버려 이거. 이 주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버려. 주어진 관계 안에서의 의사소통들은 동사로 가죠. 또한 이것도 또한 독특합니다라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까지 해서 문장 하나가 완벽히 다 끝났다. 그죠? 그 다음 동사가 중요한데 3번을 틀렸다고 한 사람은 possess 뜻이 뭐야? possess 뜻이 뭐야? possess
모르지.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답으로 체크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대. 너네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이 다 그래. 문제를 풀었어. 보기를 뭐 2번으로 찍었대. 그럼 내가 2번에 단어가 있어. 꽤 어려워. 너 2번 단어 알아? 아니요. 그 답으로 왜 찍었어? 글쎄요. 그러니까 아마 이해는 돼. 이거지. 일말의 희망을 거는 거지. 내가 이 단어 뜻을 모르지만 아마 이게 답일 거야. 그죠? 그런 희망을 갖고 찍는데 거의 대부분 틀려요, 여러분. 모르는 단어 나오면 제발 답으로 찍지 마. 거의 틀리더라고. possess는 얘는 여러분 이거 압니까? own? 뭐 이거? 동사로? 아씨. 야 이거 알아? have. 이거 아는데 이거 모르면 이건 반쪽짜리야. 똑같은 뜻이야. 무엇을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own, 소유하다. 형용사로 자신의. 이게는 뭐가 돼? owner, 주인이 되는 거, 가지고 있는 사람. possess, 무엇을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는 똑같은 뜻입니다. 자 보자. 문장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특별한 패턴들을 을르야 되죠? 어휘를 그리고 심지어 리듬들을 소유하면서라고. 자 요거를 우리가 분사 구문을 저랑 정리를 안 했었죠? 살짝만 정리해보면 요거의 원래 문장을 좀 보도록. 원래 문장을 자 보세요. 분사 구문으로 바뀌기 전에 원래 문장을 적어드리면 as they possess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 as they possess하고 뒤에 똑같아요. 목적어 1, 2, 3, 4 special patterns, vocabulary, even rhythms까지 다 똑같아요. 자 원래 이런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 자 분사 구문을 살짝만 복습을 해볼게. 보세요. 자 의사소통도 이 사람들 주어진 관계 안에서의 의사소통들도 또한 독특합니다. 뭐 하면서 they는 앞에 있는 주어 예를 받아요. 그 의사소통들이 목적어 1, 2, 3를 소유하면서 이렇게 돼요.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돼요. 요것들을 가진 채로 이 주어진 관계의 의사소통도 또한 독특하다. 이런 문장이라고. 그런데 영어에는 항상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걸 웬만하면 잘 안 써줍니다. 거기서 이 문법이 출발한 거거든. 일단 뭐가 반복돼? they랑 앞에 있는 communication가 반복되잖아, 그지? 그러면서 이걸 지울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지울 때 주어 동사를 우리가 없앨 거거든. 접속사 처음에 지우는 거야. 주어 동사 없앨 거기 때문에 they가 일치하죠? they 지우는 거야. 남아있는 동사 그대로 쓰면 연결이 안 돼. 접속사를 지웠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여기다가 뭐 붙인다? 바로 ing를 붙인다. 요게 바로 우리가 요걸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사 구문. 뜻은 뭐뭐 ing일 경우에 능동이기 때문에 뭐뭐 하면서가 돼요. 소유하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돼요. 해석을 해보면 그러면 뭐뭐 하면서가 맞냐를 물어보는 거야. 오답은 possessed가 돼요. 얘는 뭐다? 소유되면서라는 PP가 돼요. 근데 뒤에 뭐가 있어? 전부 다 목적어가 을을 붙는 목적어가 3개나 있죠. 일단 해석은 뭐가 맞아요? 소유되면서가 아니라 3가지를 소유하면서 독특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능동의 분사구문 possessing이 많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분사구문은 지금처럼 항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말에 연정인을 결석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주말에 어법 풀 때 어떻게 썼죠? 바로 하는 거냐 되는 거냐라는 문제는 어법에 반드시 나온다. 기억나니?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라고. 분사구문은 항상 소유하면서냐 소유되면서냐 둘 중 하나를 물어요. 따져보면 된다는 얘기. 일단 여기서 정황상 뒤에 을을이란 목적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능동으로 잡아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우리가 주말에 정리했던 그 어법이 다시 나온 거예요. 하는 거냐 되는 거냐. 일단 여러분들이 못 틀린 사람은 이 단어의 뜻을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냐 되는 거냐 따져볼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밑줄 긋은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제가 OT 때 말씀드렸듯이 밑줄 긋은 단어, 보기에 있는 단어는 절대 여러분 수준을 벗어나는 단어를 낼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면 possess라는 단어는 고3이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기준으로 밑줄 긋은 거예요. 그 이상의 수준은 밑줄 못 그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휘 문제를 단어 테스트로 시험에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possess라는 단어 어려운 단어 절대 아니다. 꼭 기억해둬야 된다. 자 4번 볼게요. 동사에 밑줄 그어있네. 동사 자리가 제대로 쓰였니? 아니면 주어랑 동사가 수일치가 단수 복수가 제대로 연결됐냐를 보란 얘기예요. 조금 함정을 받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가까워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establish 뜻이 뭐죠? establish 무엇을 설립하다 혹은 확립하다. 여러분들은 확립할지도 몰라요. 특별한 역할과 규칙들을 만들지도 몰라요. 이것은 바로 뭐에 대한 거냐면 어떻게 당신이 상호작용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서로 간의 말이죠. 하고 자, 요 대세 정체를 잘 보시면 얘가 맞다고 가정했을 때 뒤에 뭐가 없다?
주어가 없다. 이 that은 뭐다? 100% 관계 대명사. 선행사가 뭔지 잘 봐야 돼. 쌤, 선행사는 바로 앞에 있는 얘니까 얘 복수가 아니라 단수니까는 is가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라는 걸 노린 문제라고. 근데 보세요. 관계대명 우리가 지난 주말에도 비슷한 거 풀었는데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항상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많긴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있는 명사 건너뛰고 보세요 이거 with each other 전면구로 수식어라서 빼줄 수도 있거든. 요것도 전면구로 빼줄 수도 있거든. 따라서 이 앞에 있는 저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로 삼을 수도 있어요. 쫙쫙 건너뛰고 어떻게 구분하냐? 해석을 해보고 저 앞에 있는 선행사로 잡아도 무리가 없으면 걔는 얘를 선행사로 잡아줘야 돼. 해석을 해볼까? distinct란 단어 뜨네. distinct 뜻이 뭐죠? distinct 뭐랍니까? 이따가 지문 풀이할 때 뒤에서 요 단어가 나와요. subtle이란 단어가 나오거든. 요 단어도 모르죠. 미치겠다. 요 단어 뜻을 알려주려고 요 단어를 적었는데 요 단어 뜻도 몰라. 야 장난 아니죠. 뭐다 이거? 미묘한 잡아내기 힘든이란 뜻이에요. 반대말 뭐다? 구별되는 뚜렷한 눈에 띈 이란 뜻이에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다시 자 바로 다른 관계에서 사용되는 역할과 규칙과는 완전히 뚜렷하게 다른 역할과 규칙을 확립할지도 모릅니다. 선행사를 예로 잡았더니 해석이 무리 없이 잘 되네? 그러면 선행사는 얘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선행사가 복수이므로 아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의도가 선행사가 저 앞에 있는 걸 받아도 되냐? 라는 거 묻는 것이고 자 5번 볼게요 여러분. 5번은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자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관계대명사 what은 풀었으면 뭐가 되죠? 풀었으면 뭔가를 줄인 거잖아.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이 뭐야? 비슷해. 근데 주어는 아니고 개념은 알고 있거든 재윤이가. 바로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The thing which나 the thing that의 줄임말입니다. 즉 얘가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의 수직을 받는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그치 선행사 그치? 이거 말하는 선행사 그치?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라고. 그러면 보세요. what이 들어갈 자리가 맞냐 틀리냐 물어볼 때 항상 여러분이 풀어 써줘. 요렇게 the thing which라고 풀어 써봐봐. 그리고서 요걸 싹 집어넣어봐봐. 문장 구조를 볼까요? 예를 들어 가까운 친구들은 종종 공유합니다. 동사예요. 사적이거나 아니면 자기들만의 내부의 농담을 공유합니다. 친한 친구끼리 자기들끼리 하는 농담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농담을 공유하는데 with each other 뜻이 뭐예요? 서로 간에 함께 농담들을 공유합니다. 해서 문장이 완전 다 끝났죠. 그치? 문장 다 끝난 거 이해되지? 서로 간에 농담을 공유합니다. 완벽히 끝났어요. 그럼 봐봐. 완벽히 끝난 문장 뒤에 얘는 마침표가 찍힌 거는 다름없는데 그 뒤에 덧대기란 명사를 어떻게 이어줄래? 이어줄 길이 있어 없어? 없지. 뭐다? 그럼 얘는 선행사가 들어간 관계대명사 쓸 자리가 절대 아니다. 그럼 누구냐? 바로 선행사를 수식하는 뭔가 수식의 역할로서 이렇게 이어줘야 돼. 그래야 앞에 거랑 연결되지. 그러려면 선행사 없이 그냥 위치라고 쓰고. 위치는 뭘 봤냐? 보세요. 위치가 왜 말이 되냐면 bystander가 옆에죠. 스탠드가 서 있는 사람이지. 구경꾼이 돼요. bystander. 구경꾼은 그저 단순히 would not understand. 뭐뭇을 이해하다는데 목적어 있니 없니? 없죠. 왜? 관계되면서 위치가 선행사 얘를 수식하는 구조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은 그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자기들만의 농담을 공유합니다로 해석이 완벽히 다 이어지죠. 그러면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what이 등장하면 어떻게 해보라고? 풀어 써봐봐. the thing which로 썼을 때 the thing이 정말 쓰이는 게 제대로 맞냐 이걸 따져보시면 돼요. 자 29번 갑시다. 자 29번은 이거는 요게 지금 면전에서 문닫기 전략이고 요게 이번에 졸업한 고3들이 6월인가 9월 봤을 때 키워드 연계가 돼. 키워드 연계가 면전에서 문닫기가 직접 연계가 아니고 키워드가 똑같이 가져가서 주제가 조금 다른 걸로 출제가 됐었어요. 자 뭔지 보자. 첫 문장부터 해석이 좀 어려운 게 나오네. 이거 맞춘 사람 29번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자 우리가 단어로 따져볼까? 단어를 보세요. 자기가 기준으로 삼아야 돼. ABC에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accept 받아들이다 이건 안 해 그치? 아까 너는 reject 몰랐지 그치?
거절하다 또 나왔네 그죠? 이 모르면 안 되는 단어란 얘기예요 고3으로. B로 가볼까? reasonable 뜻이 뭐야 reasonable? 뭐죠? reasonable? 야 이거는 듣기에도 나오잖아. How much is this cap? 이 모자 얼마예요? 그 얼마 $5. 그러면 이제 Oh, that's reasonable price 하잖아. 뭐니? 듣기에 나오잖아. 그거 싸다야 괜찮다야. 싸다야 비싸다야 괜찮다야. 괜찮다. 합리적인 말이 되는 이성적인 reason이란 게 여러분 reason 뜻이 뭐예요? reason 이유라고 알고 있죠. 이유도 맞아. 근데 이게 이성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성적인 합리적인이라는 단어입니다. unaffordable 혹시 아니 unaffordable? afford가 뭐예요? afford가 이게 뭐뭐세이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돼요. affordable보다 이건 경제적 여유가 있을 만한 그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unaffordable보다 이건 반대말로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고3이면 알아야 될 단어란 얘기고 보기로 났던 얘기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let's 뭐 알고 이거 그지? 자 따져보자 이제 하나씩 해석을 하면서 A에 대한 단서는 첫 문장에 주어진 겁니다. 보세요. The door in the face 면전에서 문 닫기인데 막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A라고 하자. A라는 놈은 A라는 명칭은 A라는 기법은요 테크닉 포함하는데 바로 make request가 뭐지 이거? request 뭐요? 이 중딩 단어인데 여러분 요청 make가 특정 명사 결합 때문에 만들다가 아니라 하다라는 뜻이 하다. 자 다시 이 기법은 수반하는데요 큰 요청을 하는 걸 수반해요. 포함해요. 이 큰 요청이란 be likely란 단어는 항상 이렇게 하세요. 가능성이 있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항상 likely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자, 이 큰 요청이란 바로 be turned down. 자, 요 단어를 몰라서 아마 A를 틀렸을 수도 있어요. A에 대한 단서가 바로 나오거든. turn down이 뭘까? turn 뭐니? 돌리다지. 돌리는데 어디로 돌려? turn down. 아래로 돌려버려. 연정이가 나한테 쌤 이거 한번 보세요 하고 줬어. 내가 이걸 이렇게 해버렸어. 보겠다는 뜻이야 안 보겠다는 뜻이야? 안 보다죠. turn down은 뭐뭇을 거절하다는 뜻. turn down 거절하다예요. 근데 BPP니까는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 큰 요청을 합니다. 자, in order to는 뜻이 뭐예요?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동의 하나만 대봐봐. 동의 하나만. 요것도 알아야 돼. 왜 이렇게 나오면 모를 거 아니야. so as to 똑같아.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목적은 증가시키기 위해서인데 chance 그 가능성을 말이죠. 그 가능성이란 즉 사람들이 동의할 가능성이요 더 적은 요청에 나중에는 동의할 가능성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뭐야? 원래 1,000원에 팔 건데 처음에 얼마를 부른다? 처음에 얼마를? 2,000원을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 거절하면 알았어 1,000원 해줄게. 1,000원은 거부할 수 있어 없어? 거부하기 힘들죠. 그게 이제 저 전략이라고. 요게 정확히 해석이 되면 나머지는 쉬워요. 처음에 뭐 한다? 처음에 거절할 거 예상하고 일단 그 가격 부른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자, 그 다음 strategy 뜻이 뭐죠? strategy. 자, 이것도 중딩 단어예요. 전략이란 단어, 전략. 그 전략의 이름은 요 단어는 정말 많이 나와요. derive는 요게 뭐뭇을 얻다 혹은 여기서부터 나오다 이런 뜻이고 BPP가 돼서 이 이름은 얻어지게 된 건데 바로 그 예상이나 기대로부터 말이죠. 그 기대란 initial 나왔네. 뭐라고 얘기할까? initial 뭐라고요? 처음의 요청이 예상 처음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거부돼. 거부 turn down. 처음의 요청이 빠르게 바로 거부될 거라는 기대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돼서 A는 해결됐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만 잘 해결하면 뒤에는 쉬워요. 근데 이거 해석 좀 어렵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체크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틀린 이유가 어려운 문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파악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에 해석만 되면 뒤에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봐봐 예시가 나왔지. 이게 만약에 주제나 제목 찾기였다. 주제는 그럼 어디서 풀이를 멈춰야 돼? 여기서 풀이를 멈춰야지. 주제는 뭐다? 주제는 뭐예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저 A라는 전략의 특징 및 정의 이게 질문의 제목이 되겠죠. 그죠? 나머지 읽을 필요 없어요. 제목 찾기라면. 자, 예를 들어 한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는 원합니다. 이 단어 주어졌어요. 구슬리기를. 바로 뭔가 이제 꼬기를 원하는데 본인의 검소한 남편을 구슬려서 into ing 요거 하도록
사도록 하는 건데 3만 달러 뭐 3천 몇백만 정도요. 3만 달러짜리 스포츠카를 사게 하고 싶은데 하고 지금 관계대명사가 길게 들어갔죠. 그 직독직해 할 때 여기서 요 주어를 한 번 더 언급해주면 돼. 그 아내가 시작할지도 몰라요. 바로 제안함으로써 구입하는 것을 4만 달러짜리 스포츠카를 말이죠. 처음에 이거 뭐야 어떻게 거절될 걸 예상하면서 제안을 한 거예요. 이야기한 뒤에 그 아내와 보세요. 자, 아웃오브를 우리가 아웃오브의 전치사, 아웃오브의 뜻은 항상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저번 시간에 그림까지 그렸잖아. 아웃오브의 뜻은 항상 뭐다 이건? 여러분 아닌가? 아웃오브는 상자가 있으면 여기서 요게 아웃오브예요. 어딘가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게 아웃오브입니다. 여기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정석적인 해석법은 뭐뭐로부터 밖으로라는 뜻이 돼요. 근데 문맥 속에 녹여줘야 돼. 봐봐. 자, 이야기한 뒤에 그의 아내와 아웃오브 뭐 밖으로 하게끔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돼. 뭐 밖으로 바로 더 비싼 자동차로부터 밖으로 하게끔 아내와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이야기를 해서 요 아웃오브 뒤에 걸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 이거는 못하게 여기서 밖으로 나가게 만들어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요게 요런 뜻이 돼요. A를 설득해서 B를 못하게 하다 이런 뜻이 돼요. A한테 얘기해서 B 밖으로 나가게 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암기해오시면 돼요. 정리해놨어요. 자, 아내와 얘기해서 그 비싼 자동차 얼마짜리? 4만 달러짜리는 못 사게 한 뒤에 after 3만 달러짜리 가격표는 보일지도 몰라요. 상당히 어떻게 보여? 당연히 합리적인 것으로 괜찮은 것으로 보이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에게 상당히 합리적인 걸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 위에 나왔던 이 전략이 잘 작용하기 위해서는 there be는 항상 있다예요.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no가 붙었네? 없어야만 돼요. delay가 뭐야? 말 그대로 지연, 연기되는 거. 뭐 지연되는 게 없어야만 됩니다. 바로바로 쳐줘야 돼. 뭐 사이에서? 두 요청 사이에서 말이죠. 이러한 유명한 사람들은 발견했는데 바로 그 식당에 고객들이 있는데요. 이 고객들은 자 보세요. decline이라는 단어 보자. decline이라는 단어 첫 번째 여러분이 아는 뜻은 뭐 있다? 감소하다는 뜻이 있죠. 그거 말고 두 번째로 거절하다는 뜻도 있어요. 봐봐. 거절을 했지. 그 다음에 뭐야? 이 전략의 얘기는 거절한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 바로 수락, 받아들임이 일어난다. 그래서 답은 이거가 돼요. 확인해볼까? 자, 식당에 고객들이 있는데 이 고객들은 거절을 했던 고객인데요. order 동사로 뭐다? 주문하다, 명령하다. 디저트 주문하는 걸 처음에 거절했었는데 이러한 고객들이 어떠할 가능성이? 바로 주문할 가능성이요. 커피나 차를 당연히 주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가 맞지. 왜? 요 A라는 전략은 특성이 뭐다? 처음에 거절하고 그 다음에 수락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자, 간단히 해결됐고 여러분들이 이걸 틀린 이유는 일단 ABC에 대한 단어, 그죠? 그리고 주제문이라 할 수 있는 첫 문장에 대한 해석이 많이 어려웠어요. 어휘의 흐름은요, 의외로 지금처럼 주제를 첫 문장에 많이 줘요. 처음이나 두 번째 문장. 왜냐? 주제를 먼저 줄 테니 파악하고서 주제와 어긋난 흐름을 잡아라가 얘가 포인트거든. 그러니까 주제 잡기는 주제 잡기. 주제가 처음에 있으니까 잘 많아. 자, 좀 쉬었다 가고 싶은데 시간이 촉박해서 바로 합시다, 여러분. 쭉 이어서. 연정이 죽으려고 그래. 어떡해. 자, 31번으로 가자. 31번 맞춘 사람. 야, 존나 잘 찍어. 그렇지. 어떻게? 직신. 보자. 자, 요 빈칸은 이게 잘 풀었네, 지혜야. 어떻게 그게 답인지 알았어, 그게? 단어 보고 objective가 뜻이 뭐야? 오, 알고 있었네? 그 잘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일단 간단히 풀이를 하려면 요것도 말씀드리겠다. 저 빈칸 추론 우리가 풀이를 처음 하셨잖아요, 그죠? 빈칸 추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빈칸 추론은 항상 여러분 이게 무조건 진리예요. 빈칸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성립이 안 돼. 빈칸 추론의 출제 의도가 뭐냐면 빈칸 외의 부분을 읽고서 주제를 잡아라. 주제 잡으면 빈칸 풀 수 있어. 이거거든. 그래서 주제문 외의 걸 빈칸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100% 주제문이거나 아니면 간혹 가다가 주제문까지는 아닌데 주제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단서가 되는 문장.
어쨌든 빈칸 문장은 주제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빈칸 문장이 주제이기 때문에 항상 가장 먼저 읽으셔야 돼요. 이 철칙이에요. 빈칸 추론은 빈칸 문장을 가장 먼저 읽어야 돼요. 뭐 어떤 강사나 선생님들은 막 왔다 갔다 해. 야, 이 문장은 빈칸 먼저 읽는 게 낫고 어떤 지문은 그냥 나중에 읽어도 돼. 개소리입니다. 무조건 먼저 읽어야 돼요. 무조건. 제가 숱한 빈칸 지문을 봤잖아요. 빈칸 문장을 먼저 읽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자 보세요. 빈칸 문장 먼저 읽고 그럼 어떻게 하냐? 독해 방향을 잡아야 돼. 빈칸 문장을 먼저 읽는 이유. 그럼 이제 나머지를 읽을 때 우리가 뭐를 이제 신경 쓰면서 읽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 독해 방향을 잡기 위해서 빈칸을 먼저 읽어줘야 돼. 그런데 얘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얘는 빈칸 문장이 졸라게 길면서 졸라 어려워요. 이게 빈칸 문장. 여기서부터야. 그지? 그리고 여러분 빈칸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풀이법을 조금씩 달리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얘는 좀 기형적으로 빈칸 문장이 길어서 그렇지 빈칸이 중반에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읽고 요게 주제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 문장은 수능 지문의 주제는 무조건 하나이기 때문에 지문 하나랑 나머지도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예시일 수도 있고 상세한 설명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요거 읽고 일단 위에 거 가기 전에 밑에 거 먼저 읽으셔야 돼요. 단서가 있는 경우가 꽤 되기 때문에 4개 이상의 문장들은 단서가 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안 읽고 그냥 해결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 유형도 보게 될 거야. 일단 얘는 빈칸이 기형적으로 길어서 뭐 이 정도 위에 거 이 정도는 날려버려도 상관없어요. 뒤에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우리가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문장의 해석 잘하면 들어갈 단어 보기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해석이 어려워서 그렇지. 해석 아마 제대로 안 됐을걸? 그 지혜는 정말 잘한 거야. 대단한 거야. 이걸 해석하다니 세상에. 정말 잘한 거야. 물론 아마 내 생각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됐을 건데 여기까지는 요 밑에 보면 그 답에 해당하는 그 objective라는 단어가 추론이 되거든. 그지? 그 단어 추론거든. 그래서 objective라는 단어 알고 있으면 대충 이거는 해석 안 돼도 여기에서 느낌이 objective가 떠오르거든. 그래서 집어넣을 수 있어. 아마 이렇게 풀었을 거야. 그렇지 않지? 그렇지 않니? 조심스럽게 추측하는데 아마 여긴 제대로 해석 안 됐을 거예요.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좀 이렇게 보자. 여기만 읽고 내가 풀어볼게. 여기만 읽고 이해가 되나 봐봐. 해석을 해줄게. 자, 입은 굉장히 중요해. 심지어 여기서 중요해요. 심지어 얘조차도 이런 얘기야. 심지어 보세요. 심지어 biographers에서 일단 막히죠. 바이오가 뭐야? 바이오그래퍼 뭐한 사람일까? 바이오그래퍼 생물학자인가? 그 바이오로지스트인데 그치 대단해. 이때 모르면서 풀었어. 대단해. 바이오는 여러분 라이프 같은 두 가지죠.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벌써 다 끝나가. 야, 우리가 몇 시에 끝나지? 6시 20분. 오케이. 생명 아니면 인생. 삶. 그지? 여기선 삶. 바이올로지의 라이프, 바이오는 그때는 생명을 맞고 여기서는 라이프, 인생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프가 뭐냐면 그래프가 이게 write, 쓰다예요. 혹은 draw, 그리다. 봐봐. 바이오그래피는 뭘까? 여기 위에 있네. 바이오그래피는 인생에 대해서 쓴 거. 이게 뭐다? 전기. 바이오그래퍼는 뭐예요? 그러면 전기 쓰는 사람. 좀 어려운 말, 좀 쉬운 말, 좀 더 줄였으면 전기 작가가 돼요. 전기 작가. 이해됐나요? 어려운 거 아니야. 바이오그래퍼. 전기 작가. 작가에 대한 얘기. 작가. 근데 봐봐. 심지어 전기 작가들조차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뒤에가 중요해. 심지어 어떤 전기 작가냐 이렇게 중요해. 자, 그럼 보세요. 요게 문장이 조금 복잡한데 그리고 아마 지혜가 이 뜻을 몰랐을 것 같아. 어떻게 잘 풀었어. 자, resist가 뭐죠? resist 알고 있구나. 저항하다. notion은 뭐야 이건? notion 개념이라는 뜻이고 개념에 저항해. 어떤 개념? 대선 동격이요. 이러한 개념, 대디하의 개념에 저항해. 그럼 무슨 얘기야? 대디하의 내용은 아니라고 말하는 전기작가 이렇게 돼. 그럼 대디하의 내용이 뭐길래? 자 보세요. 그 이야기란 얘기는 바꿔주라고 그랬죠. 누구겠니? 전기작가들. 전기작가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뭐야? 자기가 쓰고 있는 전기 이렇게 돼. 자기가 쓰고 있는 전기 그죠? 자기가 쓰고 있는 전기가 여러분 have to do with를 원형으로 외워둬야 돼. have to do with 혹시 아는 사람? 가지고 있다가 아니에요? 뭐뭐와 관련이 있다는 단어가 되고 anything이 들어가서 뭐뭐와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보세요. 다시 보자. 야 적지 마. 그냥 봐. 따라와.
뒤에 단어 다 정리해놨다니까. 설명에 집중해. 그 EBS는 이 지문 구조가 복잡하고 해석이 어려워서 설명에 100% 집중하셔야 돼요. 아직 이 칠판만 보는 게 익숙하지 않지. 내 수업은 칠판만 봐도 돼. 자, 심지어 그러한 전기 작가조차도 어떤 사람이냐면 그 개념에 저항하는 사람, 이 개념은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어떠한 개념이냐면 바로 전기 작가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전기가 이게 바로 바꿔줘야 돼. 전기 작가 본인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라는 개념에 저항하는 전기 작가. 그 무슨 얘기야? 내가 쓰는 전기는 나하고 관련이 있다야 없다야? 잘 들어봐. 자, 본인들이 쓰고 있는 전기가 본인 자신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라는 개념에 저항하는 전기 작가. 이해되니? 자, 내가 쓰는 전기는 나와 상당한 관련이 있어야 아니면 내가 쓰는 전기는 나하고 저도 관련이 없어야. 저도 관련이 없어 이런 얘기야. 야, 이런 내가 이거 쓰는 거 내지 뭐 누구 알기 때문에 내가 써주는 거 아니야. 아무 관련 없어 이런 얘기야. 그거예요. 그런 전기 작가. 근데 뭐야? 심지어 이런 전기 작가조차도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를 넣어두는데 어디에? 내러티브가 뭐죠? 이게 이야기란 명사가 돼요. 이야기 속에 자기가 쓴 전기에 자기 자신 넣어두는 전기 작가야. 근데 보세요. 어떻게 넣어두냐? as possible이 뭐죠? 이게 가능하나 뭐뭐하게. 근데 봐봐. little이 뭐라 그러면 이거 all little 어가 붙으면 조금의 약간의 셀 수 없는 거 쓰고 little은 뭐가 되고 부정어지 뭐야? 가능한 한 자기 자신을 거의 이야기 속에 집어넣지 않는 그러한 전기 작가조차도까지가 요 전기 작가에 대한 설명 주어 파트예요. 어떤 전기 작가 그러면은 자기가 쓴 전기에 자기를 관련시키는 작가야 최대한 배제하는 작가야. 최대한 배제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전기 작가지. 이걸 이제 해낸 거야 지혜가. 이거 읽으면서 대단한 거야. 난 정말 경의를 표시해요. 지혜가 존나 대단하지 이걸 맞춘 게 그지? 어떻게 맞췄을까? 신들린 듯이. 대단해 그지? 요건 어려운데 여기 뒤에 쉬워. 여기 뒤에. 자 봐봐. 요거 이해됐니? 졸라게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전기 작가조차도가 이분이 중요한 단서라고. 봐봐. 그런 전기 작가조차도 have to 뭐라고 여러분? 해야 한다. 뭐라고 이거? 요지가 들어가면 뭐라고 이거? 주제문. 뭐야 그래서 빈칸을 만든 거지. 요지. 주제문. 자 보세요. 그런 전기 작가조차도 admit 뜻이 뭐죠? admit 인정하다.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 이런 얘기야. 졸라게 객관적으로 쓰려는 사람조차도 이건 인정해야 돼. 1번하고 2번은 반드시 인정해야 돼 이런 얘기야. 자 1번 뭐냐 바로 subject가 여러분 subject가 이런 단어 뜻 아니? 피실험자라는 단어 뜻 아니? 피실험자? 아미가? 이 subject가 뜻이 뭐냐면 이게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 영향을 받는 모든 대상을 subject라고 불러요 영어에서. 그래서 피실험자도 되고 이게 나라나 정부 왕이란 지문에서는 이게 피지배자도 돼요. 피지배자. 근데 우리 지금 뭐 해? 전기 얘기하죠. 전기 그죠? 그럼 뭐니? 여기서 영향받는 대상이란 전기의 주인공 대상이 되는 거야. 글 쓰는 데 소재가 되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의 대상에 대한 전기 작가들의 선택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선택되었다라는 건 인정해야만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합쳐보면 심지어 연락의 객관성을 추구하는 전기 작가조차도 인정해야 될 게 있다. 그 전기를 쓸 때 어쨌든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걔를 썼을 거 아니야 이런 얘기야. 100% 객관성이 유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애초에 너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글 쓴다 해도 처음에 연정에 대해서 너가 전기를 쓸 땐 연정이를 전기로 쓰면 뭔가 너만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자체가 객관성이 유지가 안 되는 거지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지문의 주제는. 자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인정해야 되는데 어떠한 서치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entirely 완전히 트리트먼트가 여러분이 안 했던 뭐 이렇게 못해도 돼. 취급, 대우 이렇게 되죠. 완전히 어떠한 취급은 없다. 이 논리구조 그대로 따라가자면 심지어 완전히 객관성을 추구한 전기 작가조차도 뭐는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완전히 객관적인 취급이나 대우는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문이 말하는 건 지금 여기에 객관적인이라는 건 전기에서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objective가 들어가면 돼요. 객관적인. 자, 지혜가 이걸 풀었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냐고 진짜? 대단하지 않냐? 야, 씨. 해석하면서도 졸라 어려운데? 너 보세요. 자, 지혜가 풀 수 있었던 거 요 뒤에 단서가 있어서 그래. 봐봐. 그러면 이제 요 문장은 졸라 어려워.
그 뒤에 단서를 어떻게 주나 봐봐. 자, 우리는 글을 써요. 특정한 포지션, 위치나 입장이라는 뜻이에요. 특정한 입장으로부터 글을 써요. 주관성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특정한 입장이란 구성된 것인데 우리의 살아온 과정, nationality, 국가의 이건 국적이 돼요. ITY는 명사가 됩니다. 국적과 race, 경주야, 여기서 인종이죠. 이제 갑자기 고개 끄덕끄덕해서 인종과 gender, 성별과 계급과 교육, 믿음 등이 바탕이 돼서 우리의 입장으로부터 글을 써요. 뭐다?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로. 뒤에 다 똑같은 얘기예요. 확인해 볼까? 어떻게 단서를 주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몇몇 공유된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글 쓴 사람과 글 쓴 사람의 글의 소재 대상이 되는 사람 간의 말이죠.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자, 좀 어려운 문장. 자, 연극, 드라마라는 것이 드라마 그 크리틱 비평가는 might, well은 중딩 때 배웠어요.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자, 당연하게도 어떤 액터, 배우의 인생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게 당연하지요. 그리고 요 음악 뭐시기야? 음악학 연구관은 지금 작곡가의 여기 다 생략된 거예요. 작곡가에 대한 글을 쓰는 것도 당연하지요. 자기 해당 입장에 맞게끔 글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뭐야? 주관성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자,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if not은 여러분 이렇게 자주 쓰여요. 고3 지문에서 if not은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이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뭐야? 죄다 바뀌어? 이러면 안 되는데? 자, if not은요 얘는 뭐뭇은 아니더라도라고 although의 뜻이 들어요. although. 자, 불가능한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려울 겁니다. 바로 인생에 대한 글을 쓰는 게요. 바로 산학과에 대한 인생, 정원사와 화학 전문가와 그다음에 아키텍트, 건축가에 대한 글을 쓰는 거 되게 어려울 거예요. 뭐 없이는 경험 없이는 말이죠. 경험을 가져야만 쓸 수 있다. 근데 경험을 갖는 순간 이거는 경험 가지고 글 쓸 때 바로 이 해당 분야의 사람들의 시선으로 쓰게 되기 때문에 주관성이 똑같이 개입된 대로 결과적으로 가요. 그래서 뒤에 묘사가 전부 다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완전히 객관적인 글이란 없다. 4번이 답이 되죠. novel이란 단어가 자, 이게 명사로는 소설이죠. 형용사로는 몰라요? 참신한 새로운이란 전혀 다른 뜻이 있어요. 그다음 comprehensive는 이건 포괄적인 종합적인이라는 뜻이 되고 comprehensive.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32번으로 갈게요. 32번 맞춘 사람 또? 지혜? 맞췄어? 너 진짜 맞췄어? 대단해 지혜. 너 어려운 거 골라서 다 맞춰. 대박. 지혜만 맞춘 거야 지금? 지혜는 너 이 수업 들을 필요 없겠다. 지혜야 바로 수능 봐라. 찍어서? 그래, 그 대답이 듣고 싶어서. 자, 보세요 여러분. 32번도 이게 쉽지가 않아. 근데 봐봐 얘들아. 근데 일단 풀이만 먼저 말씀드리면 보세요. X가 졸라 길지. 왜? 뭐가 나와? 지금 예를 들어, 그죠? 예시가 나오죠. 앞에 주제가 등장한 거야. 근데 해석이 어려워요. 해석이 어렵고 여기 이건 좀 이제 예시 전까지 읽고 풀기가 앞에 거와 달리 좀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확인해 볼 텐데, 근데 풀 수는 있어요. 자, 왜 그러냐 볼게요. 자, 좋은 이 practice가 이게 실행 혹은 이제 뭐 관행, 뭔가 행하는 거 이런 뜻이 있어요. 좋은 실행 지침은 대디아를 suggest 나타냅니다. 자, 뭐라고 나타내냐? 자, 첫 문장이 주제 문제를 읽어준 거예요. 주제 뭐가 들어가냐? 주어 부분이 뭔가 들어가. 주어 부분이. 왜? 뒤에 동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result in이 아까 뭐라고? 뭐의 동의어? cause의 동의어로 정량우주 나오죠. 그 result in 야기시키다, 나타. 다시 보자. 뭔가 빈칸에 주어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야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잡아야 될 건 뭐다? 적어놨듯이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더 좋은 결과를 내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 그걸 잡으면 돼요. 그 밑에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예시 전에 요 문장을 읽고서 답을 풀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보세요.
works best. 뭐다? work가 뭐예요, 여러분? work 일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약을 먹었어. This medicine works well. 작용하다, 그죠? 기계. This machine works well. 뭐야? 이 기계가 잘 작동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works는 해당 상황에서 잘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일하다가 되고 This student works well. 뭐야? 이 학생이 일을 잘한다 아니지? 뭐야? 공부 잘한다, 공부 잘해. works 이제 해당 상황에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고 최고로 잘 작동한다는 얘기는 극단적 표현 들어갔기 때문에 요지다. 따라서 주제문이다. 단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뒤에 뭐도 나왔고 예시도 나왔고 주제가 나온 거 주제가. 여기서 풀 수는 있어요. 조금 어렵긴 해도 비유를 좀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풀어볼까? 자, 종종 가장 최고로 잘 작동하는데 잘 돌아가는데 만약에 특정한 기능들이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최고로 잘 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기 때문에 요 뒤에 내용이 빈칸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치? 자, 뭐가 되면 최고로 좋냐? 만약에 특정한 기능들이 shift가 뜻이 뭐죠? 이거 알아야지 풀 수 있어. shift 동사로 모르는데 지혜 진짜 훌륭해. 모르는데 어떻게 했지? 진짜 대단해. 추론 능력이 탐정급이야. shift는 이동시키다라는 이동시키다 동사예요. 맞아? 자, 특정 기능들이 이동되면 이게 최고로 좋아요. 기능을 뭐 해야 된다? 이동시켜서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동을 좀 나눠라 기능을. 자, 특정 기능들이 이동되면 최고로 좋아요. 아우로 방상 뭐라고 이거? 어디로부터? 밖으로. 그죠? 밖으로 나가서 to 여기로 이동시키는 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 밖으로? 쓰레기, 폐기물 관리에서 관리 부서, 폐기물 관리하는 곳에서 다른 요건 단어 주어졌죠? 다른 지방자치 단체로 기능이 이동되면 이게 최고로 좋아요. 기능을 지 혼자 관리부서에서 다 하지 말고 딴 데로 이동시켜라 이런 얘기야. 분담을 해라. 자, 비록 뭐 할지라도 비록 this 앞에 있는 내용 받아요. 비록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이 contradict 뜻이 뭐죠? contradict. dict는요. 영어에서 dict는 say 말하다라는 뜻 말하다. 예측하다 예상하다 이걸 뭐니? 예측하다 예상하다. predict 그죠? 뭐가 들어가? dict 들어가죠. pre는 뭐야 이건? before 먼저 앞서서 말하다 예측하다가 돼요. contrary 뭐지 이거? by contrast 뭐니 이거? by contrast 대조적으로. contrary가 들어가면 반대 대조가 돼요. contradict 뭐다? 반대가 되게 말하다 모순되다라는 모순되다. 다시. 자, 비록 이렇게 기능이 이전되는 것이 그 원칙과는 모순되더라도 그러니까 좀 약간의 뭔가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동시켜라 이런 얘기야. 그게 works best이기 때문에 이 원칙이란 coherent 모릅니까 이거? 모르죠? 이 단어 알아? 내가 이렇게 적으면서 두려운 건 뭐냐면 이걸 몰라서 더 쉬운 뜻을 적었는데 이것도 모를 때 consistency 뭐죠 이거? consistent 뭐죠? 일관된, 꾸준한, 바뀌지 않는 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습니다. 일관된 institution이라는 단어 많이 봤죠? institution 항상 둘 중 하나예요. 제도 아니면 기관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선 기관으로 할까? 기관의라는 형용사가 돼요. 다시. 자, 그 원칙과는 좀 모순되더라도 바로 일관된 그 기관의 구조의 원칙과는 모순되더라도 그 무슨 얘기야? 정리하면 일이 제대로 잘 돌아가려면 기능을 좀 여기 있던 걸 딴 데로 옮겨야 된다. 그게 그 조직의 어떤 원칙과는 위배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서 뭐가 나와? 예시가 나오죠. 예시 읽어보나마나 뭐가 나온다? 기능을 어떻게 하겠어? 어떤 기능을 어떻게 하겠니? 딴 데로 이동시켰더니 일이 잘 돼 안 돼? 일이 잘 된다가 나오겠지. 실제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가장 비슷한 걸 그게 더 좋은 결과를 냈는데 가장 비슷한 걸 찾아보자. 하나 보자고요. 근데 우리 문제가 뭐냐면 항상 단어를 모른다. reinforce가 뭐죠 여러분? reinforce 얘는 강화하다는 동사예요. 자, 봐봐. supervision은 supervise 관리 감독하다 감독이 돼요. 감독을 강화하는 거. 그 다음에 treatment plans 뭔가 쓰레기 처리 계획과 관리를 감독을 강화하는 거란 얘기는 없었지. 주제만 없어지고 그죠? 우리가 찾아낼 거 뭐냐면 기능을 이동시키는 거라고. 그게 제일 좋다 이렇게 된다고. 자, 2번 가자. considering 고려하는 거. 바로 public health는 공중보건. 좀 어렵니? 대중의 건강. 이래는 사람들의 건강.
사람들의 건강을 고려하는 거 뭐로? primary가 뭐죠? prime이란 단어 많이 들었죠? prime 요게 원입니다. 하나, 최고 이런 뜻이에요. primary는 주요한 이렇게 돼요. 주요한 초점으로서 대중의 건강을 고려하는 것. 사람들의 건강을 챙기자 이런 얘기잖아. 요지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그러니 언급이 안 됐어요. 그죠? 3번 reject 또 나왔네. 세 번째 나왔네. 뭐라고 이거? reject 뭐라고? 거절하다. 자, 거절하는 거 뭐 기관의 압박을 거절하는 거. conform이 뭐냐면 이게 따르다, 순응하다, 따라가 되는 뜻이에요. 따르라고 하는 기관의 그 조직의 압박을 거부하는 거. 이건 조직이 뭐라고 말해도 말 듣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 그런 얘기 있어 없어? 없지. 언급이 안 돼서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 4번 볼까? introduce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면 소개하다, 무생물이면 도입하다. 도입하는 거 무엇을? 봐봐. 분명한 분담. 뭐에 대한 분담? 책임에 대한 division이 뭐냐면 divide란 동사에서 온 거예요. 나누다. 그러니까 분담이 돼요. 책임감에 대한 분명한 분담을 도입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기능을 이전시켜서 너가 이거 관리하고 얘는 딴 거 관리하고. 가장 근접합니다. 지금까지 읽어봤던 것 중에. 자, 일단 머릿속 그럼 이제 후보로 넣어두고. 자, 5번 가자고. promote 뜻이 뭐죠 여러분 이거? 증진시키다, 더 나아지게 만들다. 자, 건강한 경쟁을 증진시키는 거. 누구 사이에서? 바로 동료, 근로자들 사이에서 건전한 경쟁을 더하게 만드는 거. 주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장 근접한 건 4번이지. 그치? 가장 근접한 거. 기능이 이전된다는 거. 이건 네가 하고 이건 얘가 하고. 4번으로 답을 찍고 나머지 실제로 읽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존나 어렵잖아 나머지 해석이.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읽어보면 그렇게 돼요. 해석을 한번 최대한 써갖고 와보시고,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좀 써갖고 와보시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써? 최대한 써봐봐. 못 써도 돼. 정 모르면 네모 빈칸해와.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야. 뒤에 답지도 있으니까 답지 참고하셔도 되고 해설지 뒤에 책에 있으니까. 자, 우리는 원래 제가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33번 풀이로 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지문을 풀 수 있나, 그걸 자꾸 깨달으셔야 돼. 저랑 지금 유형풀을 처음 하기 때문에 소연쌤이랑도 뭐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랑 새로 아예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제가 이끄는 방향으로 오셔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고3 가르쳐보면 제가 한 게 맞다는 거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돼요. 단어 열심히 외우시고 해석 연습 열심히 하시고 지금 유형에 대한 풀이법 들으시고 하면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어요. 이래도 안 느는 건 어쩔 수 없어. 자기 운명이야. 받아들여야 돼. 그 노력을 해도 안 느는 건데 대부분은 노력하면 늘어요. 노력 하나 포기해서 그렇지. 자, 이것도 봅시다 여러분. 요게 지금 자, 우리가 여기서도 뭘 알 수가 있냐면 연구가 데디아를 쭉 보여주어 왔다며. 연구 결과가 처음부터 나오지? 주제라는 주제. 여기까지 이렇게. 근데 우리 이제 주제 문장은 빈칸 문장 여기서부터 위에 날려버리고 읽어볼게요. 자, 그리고 있어요. 직접적인 relation 뭐죠 여러분? relation 관계라는 뜻이고, CO만 붙는데 R이 들어가면 이 동화가 돼서 하나가 더 써져요. CO는 뜻이 뭐다 이건? 영어에서 CO는 together,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CO는 자, 그럼 상관관계가 돼요. 다시. 자, 그리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두 개 사이에. 바로 에너지의 양과, 이 에너지는 바로 당신의 와이어 전선으로부터 흐르는 에너지의 양과 그 다음에 and가 나왔기 때문에 B가 뭔지 알아내면 돼. B가 뭔지. 그래서 독해 방향을 잡으시라고 그랬죠. 잡아내야 될 건 에너지의 양과 상관관계가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에너지의 양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게 뭐냐, 그걸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 나머지 읽으면서 자, 이제 읽어봅시다. 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지기 시작해요. 긍정적인 에너지는 가지고 있는데 weird라고 있고요. weird, 약간 이상한, 괴상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향력은 defy가 이제 거스르다, 저항하다고. 이 영향력은 거스르는데요, 물리의 법칙들을 거스르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긍정적인 에너지라는 요건 책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썼는데 이러한 책에서 자, 봐봐. 뭐가 시작되니? 큰 따옴표 뭐라고 이거? 인용이라고. 인용이 시작돼요. 잘 봐야 돼. 그러면 이제 단서가 있을 수 있어. 나는 믿어요. 이 요지가 비슷해요. 나는 믿어요. 가장 profound는 얘는 심오한이라는 단어고요.
가장 심오한 transformation. 자, form 형태 모양이죠. formation 형태를 이루는 거고 trans는 뭐라고 이건? trans는 몰라요? trans는 change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를 바꾸는 거 변형이 돼요. 변형. 가장 심오한 형태 변화, 변형이 take place 뭔지 압니까? take place. 얘는 이거 아니? happen. 뭐예요 이게? 일어나다, 발생하다의 동의어입니다. 가장 심오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오직 에너지의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인용을 했어. 아 뭔가? 근데 우리가 인용은 됐는데 단서라고 잡을 만한 건 좀 희박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인용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도착돼요. 자, 이 사이키 보세요. 아까 사이키가 들어가면 뭐라고? 사이키가 들어가면 정신이라는 뜻이 된다고. 이건 정신과 의사라는 뜻이에요. psychiatrist. 자, 이 정신과 의사는 발견했대. 그리고서 인용이 나와. 자, 이제 다시 한번 주제가 나올 수가 있다. 더 플러스 비교급 어떻게 해석하죠? 뭐뭐 주어가 동사일수록 더욱더 주어가 동사가 이렇게 돼요. 자, 보자. 긍정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give off는 뭘까? off는 항상 붙어있다가 떨어져 나간 걸 말합니다. off는 거를 give off는 뭐다? 바로 요거랑 똑같아요. 아, 또 두려워. 이것도 모를까봐. 자, emit. 역시나 얘는 방출하다, 내뿜다라는 동사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수록 봐봐. 우리가 아까 빈칸으로 잡아들 게 뭐라고? 에너지의 양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야. 나왔잖아. A는 더 많은 에너지를 내뿜을수록 에너지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A죠. 뒤에 게 뭐겠니? B지 뭐야? 상관, 그죠? 볼까요? 자, 인용문이야. 그죠?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내뿜을수록 자, 우리는 magnetize라는 단어 모릅니까? magnet은 알잖아. 뭐니 이거? 자석. IZ는 뭐뭐화하다는 뜻이 돼요. 자석화하다. 그래서 끌어당기다라는 attract는 동의어가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끌어올게 될 것입니다. A와 B의 상관관계 어떻게 된다고? 에너지 양이 많을수록 더 많이 끌어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단서가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문제 풀 수 있긴 해요. 좀 더 읽어보자 우리는. 자, 단어부터 주어졌죠? 부정성. ITY는 명사가 되고요. 주로 성이라는 명사가 많이들 돼요. 부정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위에 건 지금 긍정성을 말했잖아. 부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정성이란 건 이와 같이 작용을 하는데 얘는 이꼴이라고 그랬죠? 자, 부정성은 어떻게 작용을 하냐? 패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좋은 뜻으로 열정이라는 뜻이 있고, 열정. 나쁜 뜻으로 이게 격한 감정이란 격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격정을 끌어들이고요. 부정성. 분노는 분노를 끌어들입니다. 그죠? 어쨌든지 간에 포지티브든 네거티브든 에너지의 양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끌어들인다 똑같이 한다고. 똑같은 얘기 또 나온 거예요. 자, 설명은 다음과 같죠. 우리 모두는 subtle 나왔네. 뭐야 이거? 아까 나왔잖아. distinct의 반대말로 미묘한. 외우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미묘한 에너지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인용이 끝났어요. 여기만 해도 문제 풀 수 있다. 에너지 양이 많아질수록 뭐다? 바로 뭔가 끌어들이는 게 많아진다.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혹시나 여기서 문제 못 풀까봐 이 뒤에 이제 진짜 단서를 계속 줘요. 계속. 그거 확인해봐봐. 자, moral이라는 게 여기 뜻이 뭐죠? moral. 도덕적인이라는 뜻이거든. 명사로 그래서 교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교훈은 다음과 같다는 얘기 뭐다? 이건 요지입니다. 지문의 교훈은 항상 지문의 요지, 주제, 주장이 돼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자,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이란 way가 길 말고 부사로 정말로란 강조가 돼요. 인생이란 정말로 너무나 짧아서 보낼 수가 없어요. 누구와? 패배자와 보내기에 인생은 너무나 짧지요. 이 패배자들이 왜냐하면 이 패배자들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영향 미친다는 걸 심지어 알지도 못한 채로 우리에게 영향 미치는데 그런 패배자와 인생을 보내기엔 너무나 인생이 짧아요. 그러니까 그런 패배자를 가까이 두지 말아라. 왜? 그런 패배자들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나오죠. 그 에너지에 누가 영향을 받아버려? 내가 영향을 받아버리니까 걔들 멀리해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상관관계를 말하는 것이 뭐다? 에너지가 많이 방출될수록 그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아버린다. 그러니까 뭐다? 부정성이 있는 사람을 옆에 두지 말아라. 동시에 너도 부정성을 갖고서 살아가지 말아라는 요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봐봐. 다 똑같은 얘기지? 이 뒤에 읽어보다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 에너지의 양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자 보자. 나머지가 왜 안 되는지.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당신의 통제력. 자 보세요.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얘기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죠. 에너지가 커질수록 에너지를 많이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관계없고요. 2번. 자, 에너지가 많아질수록 일상생활 속에서의 당신의 에너지의 필요량과 에너지의 양과 상관관계가 있다? 없죠. 그런 거. 그죠? 뭐 에너지의 양이 높아질수록 내가 많은 걸 섭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된다고 아니에요. 자, 에너지의 양이 높아질수록 그것과 정서적인 mature는 성숙함이고요. ITY 뭐라고? 성숙성, 성숙함이란 명사가 된다고. 정서적인 성숙함의 당신의 수준과 당신의 정신적 성숙도와 에너지의 양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죠? 정신적 성숙 얘기 없고요. 4번. 당신의 행동 based on 뜻이 뭐죠? 항상 뭐뭇을 근거로 기반으로 당신의 personality 뭐예요? 이건 인성이 돼요. 성격. 당신의 인성에 기반한 당신의 행동과 에너지의 양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죠? 인성 얘기 전혀 안 나왔고요. 5번 볼까? 당신의 영향력 보세요. 아까 나왔지? 영향력 뒤에 오는 항상 이 뜻이라고. 어디에 끼치는. 당신의 presence는 absence라는 단어의 정반대. absence가 뭐다 이게? 뜻을 적어주면 이걸 몰라. 결석, absence. presence 뭐다 이건? 그 자리에 있는 거. 당신이 있는 거. 당신이 존재하는 곳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끼치는 당신의 영향력과 당신의 에너지 양은 상관관계가 있지. 위에서 뭐라 그랬어?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면 방출할수록 더 많이 끌어당긴다고 했으니까 그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5번이 가장 적절하죠. 자,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풀이를 했고요. 그러니까 뭘 느끼셨으면 되냐면 아까 풀 때 되게 어렵죠, 그죠? 되게 어려웠지만 단어 좀 알고 해석을 좀 되고 나면 단서를 잡아서 풀 수 있고 오늘 푼 거의 대다수가 지문을 다 읽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뒷번호들을 풀어볼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수고 많으셨고 지난주에 해석서 온 거 주세요, 두 사람. 오늘 단어 뒤에 있으니까 외워갖고 오시고 오늘 것도 해석 최대한 써보시고 지문 읽을게. 매번 외워갖고 다음 시간 쉬는 시간